56살. 사랑이 뭔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없었어요. 이름은 양지연. 시외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모태솔로란 단어, 촌스럽긴 하지만 제 인생을 설명하자면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7시까지는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8시 정각, 매표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창구를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설레는 표정으로, 누군가는 축 처진 어깨로 표를 사갑니다. 그들의 표정을 읽는 건 작은 낙이지만 정작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사랑이란 건 항상 스크린 너머 다른 세상의 일이었어요. 지연 씨, 또 혼자 밥 먹어요? 같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최 씨가 묻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젠 다들 압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걸 즐긴다는 걸요.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다른 상황이 어색한 거죠.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과도 멀어진 지 오래예요. 학창 시절엔 늘 조용한 아이였고 졸업 후 곧바로 지금 일자리에 들어왔죠. 그저 무던히 묵묵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제 방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으로 로맨스 드라마를 봅니다. 사랑하고 다투고 다시 웃는 주인공들을 보며 저런 감정은 어떤 기분일까 문득 상상해보곤 하죠. 하지만 금세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하면서요. 당신 여권이랑 연락처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계적인 멘트를 내뱉으며 표를 건넵니다. 창구 너머 사람들 얼굴에서 감정을 읽는 건 익숙하지만 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특별한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버스터미널 광장엔 물웅덩이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남자. 흰 셔츠가 젖어 몸에 달라붙고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편안한 느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날 노정우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흠뻑 젖은 그의 등이 유난히 오래 눈에 발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56년을 혼자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을 건드렸죠.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에 잠시 넋이 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양지연.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야. 그날 밤 유난히 빗소리가 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정우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변함없는 일상, 창구 앞을 오가는 사람들, 쉴 틈 없는 업무. 하지만 마음속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빗속에 그 웃음이 맴돌았어요. 혹시 다시 올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인연이었을까?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라 터미널은 더욱 분주했고 점심도 걸은 채 일하다 잠시 눈을 감았는데 창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양지연 씨 맞으시죠? 눈을 뜨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노정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작은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손글씨가 적힌 작은 병. 첫 만남의 추억 마이너스 배 막걸리, 직접 만든 배 막걸리라며 부드럽고 달콤해 술을 못하는 사람도 잘 마신다고 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에게서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별로 도움드린 것도 없는데요. 제 말에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 낯선 사람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날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그럼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노정우가 떠난 뒤 막걸리 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의 선물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그날 이후 노정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터미널에 들렀습니다. 표를 사는 척도 했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날도 있었죠. 그가 올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지연 씨,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느 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누가 내 표정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낸 적이 있었던가요? 어제 좀 늦게까지 TV를 봐서요. 무슨 프로그램을 그렇게 재밌게 보셨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사실은 로맨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주인공들의 키스 장면에 심장이 뛰어 밤잠을 설쳤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다큐멘터리요. 아, 저도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특히 전통주에 관한 거. 대화를 이어가는 그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색해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주는 배려도 고마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의 방문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오는 날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옷을 고르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데이트 신청일까? 네. 왜요? 제가 하는 양조장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새로 만든 술이 있는데 지연 씨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가도 될까? 혹시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이게 혹시 사랑일까? 글쎄요. 망설이는 내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 술맛 좀 봐주세요. 그럼 다음에요.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망시킬까봐, 아니면 정말 사랑에 빠질까봐. 하지만 그는 실망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러며 건넨 작은 메모지, 그 안엔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인생 처음으로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낯설고 설레는 감정은 대체 뭘까? 그의 얼굴, 목소리, 웃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쪽엔 기대와 떨림, 다른 한쪽엔 두려움과 혼란이 소용돌이쳤어요. 이런 감정을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하지만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죠.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매표소로 출근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노정우의 전화번호를 받은 지 벌써 일주일. 아직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주엔 그가 터미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망설인 걸 후회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지연 씨, 요즘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요? 함께 일하는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단 걸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봄바람 난 얼굴이더니 왜 갑자기 이래요? 혹시 남자 문제? 깜짝 놀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김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봐요. 얼굴 벌겋게 달아오른 거. 요즘 자주 오던 그 아저씨 때문이죠. 말문이 막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도 참 귀엽다. 50 넘어서 첫사랑에 빠진 표정이네. 김 씨의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 인생 첫사랑이구나.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감정. 점심시간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문자를 다시 쓰고 지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지난번에 양조장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직 초대가 유효하다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문자를 보낸 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는 여전히 유효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터미널 앞에서 뵐 수 있을까요? 문자 하나에 얼굴이 절로 웃어졌습니다. 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눈짓을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설렘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주말이 기다려졌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고민들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고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라마 속 데이트 장면처럼요. 이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는 내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2시보다 10분 일찍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설렘을 가라앉히려던 그 순간 놀랍게도 노정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손에는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지연 씨, 기다리셨어요?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노정우의 차를 타고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술 좋아하세요? 사실 잘 못 마셔요. 몇 번밖에 안 마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수가 낮은 과실주를 준비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 그의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상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20분쯤 달려 도착한 양조장은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술을 만드세요? 네. 처음엔 취미였는데 지금은 제 직업이에요. 그는 공간 곳곳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료 고르기, 발효 시간,
술을 빚는 온기까지 그의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여기 앉아보세요. 특별히 준비한 술을 맛보게 해드릴게요. 작은 테이블 위에 노정우가 몇 가지 술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그가 직접 빚은 것들이었어요. 그가 내온 술은 모두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배로 빚은 막걸리, 복숭아로 만든 와인, 그리고 정성 가득한 국화주. 한 잔씩 조심스레 맛을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향긋했어요. 특히 국화주는 달콤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술이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자연스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우 씨의 술 이야기, 제 터미널 이야기. 서로의 하루들이 조곤조곤 오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조심스럽게 고백하자 그는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겠네요. 정우 씨도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더 놓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공감이 오갔죠. 지연 씨,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표정이 참 맑으셨어요. 그 고백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정우 씨가 처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도 따뜻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부드럽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양조장을 함께 둘러보거나 조용한 식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손을 맞잡고 강가를 걸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설렘은 더 커졌습니다. 기다리는 기쁨, 전화를 받는 떨림, 한 사람의 미소에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 이런 감정을 56세에 처음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정우 씨가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붕 떴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어요. 18살 소녀처럼 들뜬 내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지연, 이 나이에 무슨 정신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가벼웠고 행복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집 앞에 도착한 정우 씨. 그는 시간을 늘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정우 씨도 멋지세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이 오갔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는 눈을 가리라고 했어요.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차는 조용히 달렸고 중간중간 그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마음이 안정됐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추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도 돼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푸른 호수 위 작은 보트, 그 위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와인과 과일, 치즈.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 드세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지연 씨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날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준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화장이 번질까 조용히 닦았습니다. 보트에 올라타자 정우 씨가 노를 저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수면 위를 천천히 나아가는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정우 씨,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정말 멋져요.
지연 씨의 첫사랑이니까요. 더 아름답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이건 내 인생 첫사랑입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감정이에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는 과거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맑고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우 씨가 생각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고요. 이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만으로 행복해지는 감정. 내 고백에 정우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몸을 기울여 제 뺨에 살며시 입을 맞췄어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지연 씨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우 씨의 속삭임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호수 위 작은 보트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황급히 노를 저어 돌아왔지만 이미 온몸은 젖어 있었죠. 아이고, 날씨가 정말 미안해요. 정우 씨가 말했지만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는 비를 맞으며 차까지 뛰었습니다. 젖은 머리와 옷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영화 속 연인들처럼요. 지연 씨,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정우 씨의 돌직구 고백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실됐습니다. 저도요, 정우 씨가 좋아요. 내 마음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56세 생애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마음 한편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며 생각했습니다. 정우 씨가 했던 말, 지연 씨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여정이니까요. 연인이 된 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정우 씨는 늘 제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줬어요. 좋아하는 꽃, 싫어하는 음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눈빛. 하지만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불안이 밀려왔어요.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혹시 외로움이나 동정심 때문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는 양조장 개업 기념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새로 출시하는 전통주를 소개하는 날이었죠.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연인으로 서게 될 자리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튀면 안 되고 너무 밋밋하면 정우 씨에게 미안할 것 같고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손보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죠. 양조장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우 씨의 지인이나 업계 관계자 같았어요. 모두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정우 씨는 반갑게 맞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여자친구 양지연 씨입니다.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낯설게 동시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어요. 아마 나이 때문일지도 혹은 너무 평범해 보여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우 씨 여자친구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태도. 저는 김미영이에요. 정우 씨와는 대학 동기예요. 아, 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터미널에서요. 제가 매표소에서 일하거든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 밖이라는 듯 약간의 실망이 스친 듯한 눈빛. 아, 그렇군요. 매표소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매표소요. 단 3글자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걸까? 정우 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정우 씨는 바빴고 저와 함께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빛나 보였고 나만 혼자 어두운 그림자 같았죠. 지연 씨, 괜찮아요? 정우 씨가 잠시 짬을 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끝나면 편하게 저녁 먹어요. 그는 제 말을 믿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정우 씨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왠지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끝내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김미영과 다른 여자의 대화를 듣게 된 거죠. 정우 씨, 여자친구가 좀 의외더라. 매표소 직원이라면서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나는 정우 씨 같은 사람의 곁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외로움이나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 아닐까 끝내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켰습니다.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우 씨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요. 행사 잘 마무리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첫사랑이라니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닐까. 나 같은 사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정우 씨의 전화와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을 뿐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와 멀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연락했고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이웃의 말도 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붉어진 눈,
지연 씨, 제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 씨, 우리 그만해요. 우린 너무 달라요.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날 행사에서 느꼈어요. 정우 씨와 저는 너무 달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매표원이고 정우 씨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김미영과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군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연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우 씨,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울리나요?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정우 씨와는 너무 달라요. 제 말을 듣던 정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연 씨,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전 지연 씨의 맑은 눈빛, 진심 어린 말, 따뜻한 배려에 반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처음이라 정말 사랑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그러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연 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다고.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정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지연 씨가 소중해요. 그러니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우리 같이 가보는 거예요. 천천히. 사랑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정우 씨의 말은 마치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온 햇살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연 씨, 사랑은 경험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처음이라고 해서 진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을 흔들었어요. 평생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제게 그의 말은 깊은 위로였습니다. 저 정말 정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백에 정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알아가면 돼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레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모든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정우 씨 역시 고백했습니다. 실패한 결혼이 남긴 트라우마, 새로운 사랑에 대한 불신과 망설임. 그도 나처럼 불안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양조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정원이었어요. 꽃들이 수줍게 피어 있고 작은 연못이 반짝이는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비밀 정원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기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연 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나와 나누고 싶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린 다시 마음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워요. 이혼 후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나고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평생 혼자였어요.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살아서,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배워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위에 천천히 따뜻한 마음을 쌓아갔죠. 정우 씨는 늘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에게 고요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